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로키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엄청난 이점이 생겨요. 이제 뼈대 위에다가 이제 흐름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크로키를 많이 한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전 앞서 나간다고 보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락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림 그리는 방식으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,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뼈대를 먼저 그려드리고 그 뼈대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근육과 살을 입히는 방식으로 이제 완성을 해 나가는데, 그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좀 박스를 먼저 이렇게 그려요. 지금 연필이 흐려가지고 잘 이게 찍히지 않을 것 같은데, 박스를 왜 그리냐면 여기를 제가 1번 박스라고 하고 이 중간을 2번 박스라고 하고 3번 골반 쪽을 이제 3번 박스라고 하는데, 어떻게 보면 인체는 이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만큼 틀어졌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, 곡선들은.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면으로 육면체, 직육면체로 해가지고 얼만큼 내가 틀어진 인체를 그리는지 먼저 설정을 하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살을 입히는 방식인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는 앵글이나 자세를 좀 더 명확하게 자기가 좀 계획대로 그릴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육면체를 먼저 이렇게 쓰는 거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방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과정이 좀 아무래도 이제 처음 그리신 분들은 이제 미숙하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, 이 방식으로 계속 많이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박스도 안 그리고 이제 바로 그릴 수 있게는 되죠. 그래서 이 방식은 처음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리고 있는 과정을 자기가 인지를 하기 위한 연습 방법인 거지, 이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도 이 방식을 계속 가지고 뭐 이제 오랫동안 그릴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골반도 제가 의도하는 어떤 자세도 그려보는 건데,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골반 부분도, 그리고 팔 부분도 뭐, 이 뼈대도 어떻게 보면은 전 이제 있는 그대로 뭐 예를 들면 뭐 갈비뼈가 12쌍이 있지만 12쌍을 그리는 게 아니고 크게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린다거나, 뭐 이제 이쪽 아래팔도 이제 요골이랑 척골이 두 개가 있지만 그냥 뼈 하나, 척골이 더 요골보다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그 뼈만 그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뼈도 이제 생략을 해가지고 단순화시켜서 이제 그려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프 스케치를 뼈대로 먼저 해줍니다, 저는. 연필을 제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잡는 거는, 이렇게 잡다 보면은 제가 계속 손가락 관절이랑 손목 관절을 좀 습관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좀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을 좀 덜 사용하고 팔꿈치랑 이제 어깨 관절로 이제 긴 선을 쓰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잡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.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이걸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,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은 억지로 막 따라 하더라고요. 자기한테 맞지도 않은데. 작가님이 발견하신 방법인 거예요?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전 쓰고 있었는데, 해외에서 이렇게 파지법이 이름이 있더라고요. 따로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손가락 관절에 가장 무리가 안 되는 연필 이렇게 쥐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손이 아파가지고, 손이 아파서도 이렇게 잡기도 해요.
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관절에 무리가 되는 이게 좀 덜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테이핑은 아파서. 네네. 테이핑은 하도 많이 그리다 근육이 아파가지고 테이핑을 한 거고요. 자, 이렇게 뼈대가 있으면 이제 근육 같은 부분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살껍질, 근육 위에다 살껍질 입힌 것도 같이 동시에 계산을 해서 이제 그려주는데, 뼈대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는 동세랑 그리고 뭐 비례를 생각을 하거든요. 뼈대에서는.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맨 처음에 뼈대를 안 그리고 바로 라인 근육이랑 살껍질 입힌 애들을 바로 그리면은 그럼 흐름까지 그리는 거잖아요. 그럼 세 개를 한 번에 계산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, 이렇게 뼈대를 그려주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계산을 자기가 좀 분할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동세랑 비례를 뼈대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그려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로키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엄청난 이점이 생겨요. 이제 뼈대 위에다가 이제 흐름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크로키를 많이 한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전 앞서 나간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크로키만 하다 보면은 뼈대를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크로키를 하다 보니까 크로키를 열심히 하고 나서 크로키가 자기한테 그렇게 실력이 느는데 효과가 없는지 있는지 느낄 때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크로키는 우리가 속 안에 있는 뼈를 잘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크로키가 엄청난 재산이 되죠. 그래서 당장은 자기한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크로키를 안 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, 크로키는 언젠가는 효과를 엄청 발휘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되는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항상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, 제가 원하는 자세를 빨리 시간 내에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, 그러니까 빨리 그려지지 못하는 거, 내가 원하는 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재 만화를 한다거나 뭐 일러스트를 한다거나, 근데 일러스트보다는 연재 쪽이 아무래도 매 컷마다 자기가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야 되는 구도나 자세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제 확실한 어떤 정해진 어떤 자세를 그리려고 할 때 시간 내에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컨디션에 따라서 잘 그려질 때가 있고 안 그려질 때가 있고, 그래서 그런 기복을 좀 없애는 방법의 연습, 그리는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? 무슨 말이 주소가 없네요.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말을 하는데, 잘하고 계십니다. 저는 하여튼 크로키를 많이 했어요. 학생 때. 네네. 맨날 보디빌더 영상 앞에다 틀어놓고 그냥 딴 일 하면서도 보디빌더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그냥 작업하고 그랬거든요. 라인을 되게 클린하게 쓰시네요. 깔끔하게. 네. 원래 작업할 때 그렇게 하세요? 스타일마다 다른데
학생들한테 알려줄 때는 이 방식으로.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? 네. 작가님, 우리 해부학 공부할 때 네. 근육의 명칭이나 뼈의 명칭을 다 외우는 게 좋을까요?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많은 학생들이 네, 네, 그림 그리는데 뭐 명칭은 뭐 이라도 되지 않느냐라고 네.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는 명칭들을 얘기하면서 같이 소통을 하지만 네.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명칭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.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저는 명칭을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자기가 알려고 안 해도. 왜냐면은 그림 혼자서 그림이 느는 게 아니고 무조건 누구한테 배운다거나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무슨 근육인지 명칭을 알아야지 계속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지 않아도 공부하다 보면 외워지는 게 명칭이지, 그거를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그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알아서 되는 거. 네.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도 팔을 그리면서 여기는 예를 들어가 상완근이다, 상완이두근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명칭이 떠오르면서 그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까? 아니면 네.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?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질 때는 명칭을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막 진짜 며칠 동안 그림만 그려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 뇌가 완전 그때 그림이 완전 빠져들어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그려서 명칭도 생각을 안 하죠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명칭도 생각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거지만, 근데 또 하지만 앞에서는 명칭을 또 한번 알면서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저는 그린 것 같습니다.